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2주째 접어들어서 한참 시작이 되고 있죠. 자, 어제 국회 법사위에서 서울고등법원장이요.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이재명 대통령의 이 공직선거법 사건. 여기에 대해서 임기 내에 재판이 다시 재개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이재명 정부 중에도 언제든지 재판은 다시 기회를 잡아서 할 수 있는 거죠?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하지 않죠?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대통령이라고 해서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소신껏 법과 양심에 따라서 제대로 그때 판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법 84조에 의해서 소추받지 아니한다. 내란 외연을 제외하고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고등법원장님께서 계량사항이다. 진행이 가능하다고 하시는 말씀. 상실 재판에 대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고 이론적으로는 재판이 포함된다는 견해도 있고 있지 않은 견해도 은영성 성난 서울고등법원장의 답변입니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 이게 참 애매한 표현이에요.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 이런 이 살을 붙여서 이해할 수도 있고요. 해석하기 나름입니다. 어쨌든 저 발언은 본인이 이 내뱉었을 경우에 논란이 충분히 일을 수 있다라는 거를 알았을 텐데 굳이 저렇게 답변을 했다면 뭔가 좀 의도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의도일까요? 일단 사법부와 여당의 어떤 갈등 관계 속에 저런 의견을 피력한 걸로 볼 수 있나요? 저는 뭐 저분의 마음속에 들어가지 않아서 최근에 이제 사법부 독립을 외치는 이 사법부와 네. 이 사법부 독립이 온전하게 견제 없이 되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하는 민주당의 주장 때문에 네. 감정적인 대답이 섞인 것은 아니라고 믿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과거에도 이제 국회에서 법사위에서도 근무를 해봤거든요. 그런데 보통의 법원장들은 그냥 원론적인 얘기하는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저게 헌법 84조 그러니까 대통령이 됐을 때 외환, 내환의 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 라는 것에 대해서 사실 여러 가지 법적의 해석이 있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그 추후 기일이 안 잡힌 것은 지금 국민들이 이 5개의 재판에 대해서 모두 다 알고 이재명 후보를 대통령으로 선출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국민의 선택을 가장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사법부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조치를 내린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정 속에서 이론상으로는 사실 가능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론과 현실은 좀 다른 문제다. 네. 그래서 본인으로서는 그냥 이론적인, 그냥 원론적인 얘기를 한 거지 만약에 여기서 아닙니다, 할 수 없습니다 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더 난리가 났을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원론적인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짧게만 좀 반론을 드리자면 네. 특권이라고 하는 것은 가능한 보수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네. 불소추 특권은 재판이 중단된다라고 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헌법학자들 사이에서도 재판을 재개하는 것이 다수학자의 이론이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어떤 유권 해석을 받은 게 아닙니다. 각급 재판부가 재량으로 중단을 한 것이고 이런 것들은 사법부가 말씀하신 것처럼 선출된 행정부 권력을 존중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네. 행정부와 입법부가 사법부를 존중하지 않는 행태를 계속한다라고 하면 구속력 있는 결정이 아닌 존중의 차원에서 중단된 재판은 얼마든지 재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겸손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제 민주당에서는요. 이 앞으로 있을 사법개혁, 이 사법개혁을 어떻게 할지 그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법사위에서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요. 자, 국감장에 출석한 법원장들을 향해서 이런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어제 민주당에서 자칭 법원 개혁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저는 사법 파괴 선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재명 대통령 재판 중단하니까 더더욱 기세가 올라가지고 정말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겁니다. 그렇게 허무하게 법원이 정부 여당의 입맛에 맞게 무너져가는 겁니다. 법원장님들, 민주당은 고개 숙인다고 멈추지 않습니다. 이 폭주를 멈춰 세우기 위해서는 사법부가 중심을 잡아야 된다는 점을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대법관의 인원을 늘리는 증원을 골자로 한 사법개혁안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매년 4명씩 총 26명으로 구성하겠다라는 건데요.
자, 이 대통령 임기 내에 대법관 임기 만료로 22명 임명이 가능합니다. 즉, 친여 성향의 인사로 채울 수 있다는 해석도 되죠. 그만큼 야당에서는 이 대통령 퇴임 이후의 재판을 대비하려는 거 아니냐. 지금 그렇게 의심을 하고 있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재판 재개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겠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고 나서 재판을 계속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데는 전혀 이견이 없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법원에서 특히 그 파기환송심 있지 않았습니까? 선거법 위반죄에 대해서 네. 거기에 대해서 12명이 전원합의체 판결을 해서 10대 2가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피고인 신분으로 22명의 대법관을 새로 임명을 하게 되면 이 정족수 구도가 역전이 되거든요. 그렇다 네. 그러면 고등법원에서 양형을 하고 재상고가 이루어져서 대법원까지 다시 송환이 됐을 때 그때 이제 새로 구성된 이재명 대통령 중심의 대법관들이 다시 이것을 무죄 취지로 바꿀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해충돌 문제가 직접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난 정권에서 임명된 그런 대법관들의 임기를 무력화시킬 목적으로 이런 잘못된 사법 계약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결과적으로 이재명 한 사람을 위한 위인설법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비난을 피해가기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반론 한번 들어볼까요? 아니 한나라당 때 저 국민의힘 전신이잖아요. 그때 대법관 증언하자면서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가 흘러가지고 많은 수기를 통해 가지고 야 대법관 증언해야겠다라고 한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동안의 법조계의 수건사업은 뭡니까? 상고법원 설치잖아요. 상고법원 대법관들이 전용으로 있는 법원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거를 얘기할 때는 언제고 왜 이제서 반대하는 거죠? 그리고 이 그 대법관을 증언을 하는 것이 지금 대법관 한 명당 연간 3,000건의 대한민국 국민의 인생이 걸린 재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하루로 계산하잖아요. 오전에 5건, 오후에 5건이에요. 그러면 제대로 된 재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근데 헌법 21조에 제대로 된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가 우리 국민들이 있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재판 대법관을 2배로 늘리면 그만큼 더 신중하게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네. 여기에 대해서는 합의하자. 다만 이 대법관을 임명하는 방식이 마음에 안 든다면 저는 국민의힘과 합리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헌법재판관을 뭐 구성하는 것처럼 하는 것이고 사실 지금의 임명 방식도 결국에는 만약에 정권이 교체된다면 그때 국민의힘이 배출한 대통령이 그 인사권을 행사하게 되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